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 속에서 서류가 조작됐다. 이 의혹이 과연 어떻게 출발한 건지 다시 2019년 3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거기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방안을 협의합니다. 협의했던 주체가 이용구 당시 과거사위원인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죠. 당시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당시 과거사위원 두 사람이 협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김용민 위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협의를 통해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안들을 다시 조사하자 이렇게 정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조사하는 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인데 거기에 A 검사와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짜 사건 내사 번호가 적힌 요청서와 승인서가 제출됐고 그것이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서 출금 승인이 났는데 여기에 박상기 당시 장관과 이종건 당시 장관 정책부자관도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용민 과거사의 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부 이용구 실장이고 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그 신속한 출국금지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상의를 했고 그거 역시 이제 저도 계속 공감하고 있었고. 예, 현재 김용민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죠. 당시 그리고 과거사위 위원이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사안이 진행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지금 김용민 의원은 처음 이 논란의 시작점을 지금 이용구 현재 법무부 차관을 지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2019년 3월 18일 대통령께서 이제 진상조사를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말하자면 재조사, 재입건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언론에 회자되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이 급히 서둘러서 외국을 가야 되는 상태가 있었고요. 따라서 아마 3월 22일 날 출국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섰던 것 같고 하필 또 태국 방콕행 비행기가 그 다음날 23일 0시 20분 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긴박하게 일이 진행되었는데 문제의 쟁점은 과연 이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또 대검 조사위 자체가 출국 금지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가 앞으로 법적 논쟁의 하나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불가피한 일에 대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위해서 그와 같은 관행적인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가 있는 거죠. 입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출금 조치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출금 조치였다는 부분에 그한 리스크를 안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불가피한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금 전 이용구 차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속보로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출국금지 필요성을 권고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출금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고 관여할 수도 본인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마치 지금 출국 금지 과정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불법을 주도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데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지금 이용구 차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획한 게 아니다. 그저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언론은 결국은 이제 과거사 위에서부터 긴급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사가 저기 무리하면서 출금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용구 차관의 이야기가 저게 불법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위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2019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15일 날 검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을 했어요. 그런데
김학의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뒤에 청와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를 갖다가 했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국 금지 관련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왜 검찰에서 소환까지 하고 소환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 입건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출국 금지 관련해서 저 난리를 피우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거기에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공문서를 위조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또 공문서,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문서를 만드는 건 공문서 위조이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로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만든 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인데 이 담당 그 검사가 과연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이냐 저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가 아마 문제가 될 것이고 설령 뭐 넓게 봐가지고 그 해당 검사가 뭐 수사할 수 있는 검사니까 그 검사의 자격이 있으니까 문제가 위조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해가지고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추미애 장관이 늘 이야기하는 게 인권 강조하면서 적법 절차 강조하고 그랬었는데 이거야말로 선택적 적법 절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당시에 법무부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SNS 방에 알려지면서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죠. 김학의 전 차관 출금 후 법무부 직원 사이의 단톡 대화방의 내용입니다. 장관님이 당시에는 박상기 장관이었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서 금일봉을 줄 듯 싶다. 위법이고 나발이고 놓쳤으면 간담이 손을 쓸 뻔했다. 수집국 창설 이래 가장 핫한 사안이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 법무부 직원 사이 대화가 오간 겁니다. 진짜 나갔으면, 그러니까 저 김학의 전 차관이 실제 출국을 했으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쓸 뻔했다. 정책보좌관 한 분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엄청 지시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저 대화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법무부 직원들은 장관, 그리고 장관 보좌관이 이 사안을 알고 있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라도 출국금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수경 박사님, 지금 결국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안에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과연 적절하게 출금이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가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김학의 전 차관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절차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군을 걸고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한 게 절차 다 무시하고 됐고 무조건 잡아 넣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지키면서 어쨌든 저 사람의 죄가 있는 것을 다시 재조사해라라는 지시였고 이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압박을 느끼긴 했겠죠.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버젓이 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하는 걸 보고도 절차가 준비가 안 돼서 만약에 놓쳤을 경우에 출국했을 경우에 그 비난이 다 돌아올 테니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서 이제 이런 좀 무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것이 왜 위법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좀 일반론적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참 이 사건을 보면서도 민주주의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그 조두순 사건도 좀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출소를 해서 죄를 다 치르고 나온 사람을 어떻게든 죄수감해야 되지 않냐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절차적으로 이미 죄를 다 살고 나온 사람을,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은 어쨌든 무죄인 거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다시 그 죄를 물어서 죄수감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원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유사하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출국 금지가 됐을 때 사실 그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이었고 아직 입건이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민간인이었던 거죠. 일반 민간인이었고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데 사건 번호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무리하게 이제 출국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막 번호도 맞지 않는 어쨌든 그 공문서가 약간 위조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일이 일어났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물론 정부는 물론 선의를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어떤 독재자가 이러한 선례를 들면서 저 사람은 어떠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차가 좀 무시되더라도 잡아 넣어야 된다라든가 출국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선례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악의의 수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의심을 갖고 있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의심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수감하거나 금지하거나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악의의 수혜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분이 아무리 그런 혐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절차가 무시됐다면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